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주택에 방 2개와 작은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집입니다. 엄마와 저는 안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남동생은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죠.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궈 버리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혼자 생각 좀 하라고 냅두었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방 입구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했죠. 태수야, 문 열어라. 무슨 일인데? 노크를 해도 아무런 소리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안방에서 방 열쇠를 찾아서 작은 방을 열었더니 피를 흘리며 책상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커터칼이 떨어져 있고 손목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급하게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도 동생은 금세 회복했습니다. 얼마 뒤 엄마도 급히 병원으로 오셨고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태수가 학교에서 시습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대.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동생을 불렀습니다. 누나로서 하는 말인데 네 그날 왜 그랬는데? 미안하다 누나야. 사실 동생이 꺼낸 이야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오래된 가방과 신발 그리고 집이 가난하다며 수준이 안 맞다는 게 동생의 추측이었습니다. 동생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데 가방과 신발을 사달라고 하기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태수야, 누나 말 잘 들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안 좋은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저는 동생을 잘 타이르고 나서 곧장 휴대폰으로 알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과 낮에는 동생 아침 차려줘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니 저녁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알바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현재 저희 상황에 꼭 맞는 일이었죠. 시급은 시간당 25,000원, 출퇴근 자유롭고 저녁 8시 이후 출근.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지만 큰 돈을 번다는 건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엄마와 남동생을 생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알바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몇 살이세요? 20살이요. 오늘 면접 보러 올래요? 통화를 끝내고 남동생에게 태수야, 누나 편의점 알바하고 올 테니까 엄마 오면 이야기 좀 해둬. 알겠지? 그리고 급히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장소는 조금 특이했죠. 부산 연산동에 위치하는 닭발을 파는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큰 덩치에 곰처럼 생긴 젊은 남자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분은 보도방 실장 겸 사장이라고 했고 편하게 실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본거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래방에서 연락이 오면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 끝나면 노래방 사장이 1시간당 4만 원을 줄 텐데 그 돈도 받아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돈은 실장님에게 맡겨뒀다가 일 끝나고 정산해서 주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강조를 몇 번이나 하신 부분은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짧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생각이 있으면 다음날 저녁 6시 전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주면 집 근처까지 태우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닌 건 분명 알겠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었죠. 결국 그 일을 하기로 했고 실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7시 정도 되자 집 근처로 데리러 오셨고 검은색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니까. 지마 없나? 아, 그게 집에 동생이 있어서 따로 옷을 챙겨왔어요. 저는 봉고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앉아있으니까 잠시 후 다른 여자분들이 차에 타더라고요. 봉고차에는 7명 정도 타게 되었고 연산동 술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지수는 오늘 처음이니까 같이 일하게 되면 좀 챙겨줘야 된다. 저는 어리둥절하며 두리번거리니까 여기서는 본명 안 쓴다. 누가 본명 쓰노? 가명을 써야지. 앞으로는 지수라고 부를게. 30분 정도 그냥 말없이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다가 실장님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예, 사장님. 4명이요. 오늘 뉴페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넣어드릴게요. 실장님은 시동을 걸고 1분 거리에 있는 노래방에 차를 세웠습니다. 얘들아, 끝나면 바로 전화하고. 저와 여자분 3명은 노래방에 들어갔고 2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노래방 사장님이 다들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여자분 1명만 남기고 나머지 2명은 노래방 출구로 나가더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캔슬이라고 하는 건데 손님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게 캔슬인데 캔슬을 당하게 되면 차에 가서 다시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방에 다시 들어갔고 저와 그 여자분은 술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여자분들이 들어오셨고 결국 남자 4명, 여자 4명 짝이 맞춰졌죠. 끔찍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무사히 그날 일을 끝냈습니다. 그날 4시간을 일을 하고 10만 원을 받았죠. 시간당 3만 원인데 시간당 5천 원은 실장님 수수료라고 하더군요. 점점 적응할 때쯤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2대2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자분 1명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노래 틀고 끝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춤을 추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0,000원짜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더라고요. 순간 갈등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같이 있던 여자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기가 좀 그래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고 5분쯤 지나 이제 끝났겠지. 하고서는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1명을 강제로 성추행하는데 한 남자는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듯 보였습니다. 급하게 노래방 사장님께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고 실장님에게 전화했죠. 잠시 후 실장님이 오셔서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알고 봤더니 그 남자들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소름이 돋았던 건 발목에 전자 발찌까지 있더라고요. 이 일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서 신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 중 1명은 노래방을 나가면서 저를 보고는 또 보자 웃으면서 말하고 나가더군요. 그 후로 곧장 그만두게 되었고 전 아직까지
그 남자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